안녕하세요, 조블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와 포토샵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영상을 자연스럽게 합성해 볼게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세로 영상을 가로 영상으로 감쪽같이 확장시킬 수 있고, 영상에서 특정 부분만 합성하여 여러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세로 영상을 가로 영상으로 합성해 볼게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세로 영상을 선택하고 뉴 컴포지션으로 드래그하여 컴프를 만들어 볼게요. 재생을 해보면 세로 영상인데요. 가로 영상으로 합성하기 위해서는 한 장면을 저장해야 됩니다. 저는 재생 헤드를 맨 앞으로 가져다 두고 메뉴, 컴포지션, 세이브 프레임 에즈, 포토샵 레이어를 선택해서 저장해 볼게요. 파일 이름 지정하고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저는 포토샵을 실행했고요. 열기 버튼 눌러서 방금 저장한 PSD 파일을 가져올게요. 그럼 이렇게 세로 이미지가 들어오는데요. 가로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르기 도구로 늘려볼게요. 자르기 도구 선택하고 늘리면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데요. 지금은 한쪽으로만 늘어나니까 다시 컨트롤 Z 누르고 양쪽으로 늘리기 위해서 Alt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양쪽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배경을 합성해야 될 텐데요. 포토샵 2024 버전부터는 생성형 AI 기술로 AI가 알아서 채워줘요. 이 프롬프트 명령어에 아무것도 적지 말고 그냥 생성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채워주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합성 결과가 나왔는데요. 너무 감쪽같이 이렇게 합성됐죠. 여기 보면 다양한 배경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배경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세 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생성을 누르면 또 여러 개의 배경을 합성해줘요. 또 다른 배경이 나왔는데요. 여기 눌러가면서 원하는 배경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배경으로 해볼게요. 컨트롤 S를 눌러서 포토샵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넘어왔고요. 방금 저장한 PSD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옵션이 뜨는데요. 여기 맨 위에는 컴포지션 선택해 주시고요. 레이어 옵션은 에디터블 레이어 스타일을 누른 채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포토샵 파일명과 같은 컴포지션이 생성이 되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포토샵에서 만든 레이어가 들어왔죠? 이걸 하나씩 꺼보세요. 맨 아래 있는 거는 영상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이거는 꺼주시고 가로 배경만 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뻥 뚫린 곳에 우리가 원본 영상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원본 영상 아래로 드래그하고 재생해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세로였던 영상이 가로 영상으로 감쪽같이 합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디오 크기를 변경하고 싶다면 널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New, 널 오브젝트를 생성할게요. 그리고 생성형 확장과 비디오 두 개 컨트롤을 누른 채 선택하고요. 여기 페어런트, 돼지꼬리를 널한테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널의 스케일을 움직이면 이렇게 한꺼번에 수정이 되겠죠. 제가 왜 이렇게 연결했냐면 컨트롤 K를 눌러보시면 이게 1920, 1080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1920, 1080으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여기 널로 스케일로 이제 이렇게 원하는 크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거 궁금해하실까봐 널로 사이즈 조정하는 것까지 알려드렸어요. 이 지금 비디오 원본을 보시면 이거는 카메라로 고정된 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합성하기 매우 좋은 상태인데요. 만약에 비디오 2번처럼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합성하기 조금 까다롭거든요. 지금부터는 흔들리는 영상을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 컴포지션 만들게요. 원하는 위치 재생헤드 놓아주시고요.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네, 저는 포토샵 파일 불러왔고요. 이번에는 이 정도에다가 한번 건물을 합성해 볼게요. 이때 올가미 도구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는 구역을 이런 식으로 그려가면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형 채우기 눌러서 원하는 프롬프트 입력하면 돼요. 저는 미리 해놨는데요. 여기다가 오래된 성을 한번 입력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성해 주더라고요. 프롬프트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성을 한번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요.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와서 다시 포토샵 파일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되고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옵션 체크해 주시고요. OK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컴포지션을 따로 열진 않을 거고요. 여기 포토샵 폴더를 보면 우리가 아까 만든 레이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저는 원하는 레이어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장면까지는 완벽하게 합성되었는데 재생해보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미지가 따로 놀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애프터 이펙트 트래킹 기능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애프터 이펙트 트래킹은 유튜브에 조블리 트래킹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 강의에서 정말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강의 참고하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다시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럼 트래킹 한번 해볼게요. 트래킹 하기 위해서는 이 원본 영상을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창이 나오고요. 이 레이어 창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트래커 패널을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트랙 모션을 누르면 돼요. 그리고 2개 이상의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포지션, 로테이션을 선택해서 2개의 포인터를 가져오겠습니다. 트래킹을 할 때는 색상 차이가 뚜렷한 곳에 해야 되는데요. 저는 첫 번째 트랙 포인터를 이동을 해서 조금 키워볼게요. 자세한 거는 아까 그 강의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랙 포인터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트랙 상자가 너무 커지게 되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적당히 해주시고요. 재생 버튼 눌러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분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트래킹이 완료가 됐고 이제 널을 하나 만들어서 널에다가 연결시켜 줄게요. 여기 에디트하게 눌러주시고요. 널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모든 거 정강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누르면 널한테 포지션과 로테이션 값이 연결돼요. 그래서 OK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 널이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값을요. 그럼 이제 재생헤드를 합성했던 맨 첫 번째로 옮겨주시고요. 이 레이어에 이 페어런트 링크를 널에게만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따라가겠죠. 카메라의 흔들림에 따라서 이미지도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합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요, 이런 부분들이 이 가장자리가 조금 어색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포토샵 가서 수정하면 됩니다. 이 포토샵 가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에 패더를 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꺼볼게요. 맨 처음에 이 패더를 설정을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패더를 조금 올려주셔서 저장을 하면 부드럽게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이렇게 여러 개의 성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성 교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레이어 교체할 때는 여기 타임라인에서도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여기 프로젝트에서도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Alt 누른 채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성이 교체가 돼요. 널이 연결된 거는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합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예제 보여드릴게요. 제 원본 영상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포토샵에서 거대한 고대 유적이라고 검색을 했고요.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합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카메라가 꽤 흔들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흔들린 영상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강력한 꿀팁 드릴게요. 지금 네 번째 영상을 재생해보면 지금 카메라가 줌아웃 되죠. 이런 식으로 줌아웃 되거나 줌인 되거나 혹은 카메라 방향이 조금 회전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트랙 모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약간 공간감 있는 이런 깊이 있는 영상은 다른 방법으로 합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영상을 컴포로 가져왔는데 포토샵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이때도 지금 첫 번째 장면이 이렇게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생헤드를 옮겨서 이 섬 자체가 똑바로 나오는 곳에 위치시켜서 포토샵으로 가져갈게요. 재생헤드를 놓고요. 숫자 키패드에 있는 별표를 누르면 마커를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커 찍고요. 포토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포토샵에서 이제 올가미 툴로 이제 이 부분을 변경하고 싶은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서 영역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저택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주는데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생성을 다시 한번 누르면 또 다른 버전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멋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성하면 되겠습니다. 바꾸고 싶은 거 다 여기서 바꿔가면 돼요. 여기에는 분수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분수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 합성해 주시고요. 저는 되게 다양하게 시도해 봤는데요. 공룡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어서 여기 거대한 공룡도 한번 넣어봤고 이렇게 조그만 공룡도 넣어봤어요. 거대한 공룡 석상도 해봤고 그리고 뭐
등대도 해봤고요. 우주정거장도 해봤고 대관람차도 넣어봤고 다 자연스럽게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문구 적어서 많이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거 다시 저장해서 우리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불러오는 방법은 같고요. 옵션 또한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움직이는 영상을 트래킹 해봐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 트랙 모션이 아니고 트랙 카메라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클립 선택하고 트랙 카메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알아서 트래킹이 되는데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트래킹이 완료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날 텐데요. 저처럼 이 부분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에서 반드시 3D 카메라 트래커 여기 명칭을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누르고요. 저는 이 성 주위를 트래킹을 해야 되니까 여기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크리에이트, 널, 카메라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카메라하고 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합성할 거잖아요. 이 부분도 드래그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크리에이트, 널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름 같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 눌러가면서 여기 지표 보면서 이름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큰 거는 1번 그리고 작은 건 2번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1번 너를 선택하고요. 로테이션 R을 눌러보세요. 여기 오리엔테이션이 모두 돌아간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000 0 누르고 탭 누르고 0 그 다음 탭 누르고 0 해서 모두 다 0도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위에 것도 0도가 아니면 0, 0, 0 해서 모두 로테이션을 정방향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널 레이어를 선택하고 재생해보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줌아웃하면 널도 줌아웃 되게 카메라 트래킹이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가 합성을 이 마커 있는 데다가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재생헤드를 여기로 옮겨주셔야 돼요. Shift 키를 누른 채 재생헤드 머리를 옮기면 딱 마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러온 포토샵 파일을 가져올게요. 저는 거대한 공룡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성은 사라지고 이 거대한 공룡이 합성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드래그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따로 놀겠죠. 그래서 반드시 연결해 주셔야 돼요. 대신에 아까처럼 그냥 무턱대고 이 링크를 여기다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 3D 트래커는 공간이 3D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공룡 레이어도 3D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D 레이어로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 이 3D 박스 있죠? 이 아래를 체크하면 이렇게 3D 레이어로 변경이 돼요. 그 다음에 이 3D 레이어랑 1번 널이랑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반드시 Shift 키를 누른 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널의 앵커 포인트와 이 레이어의 앵커 포인트가 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바로 꿀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Shift 키를 누른 채 널 레이어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 널의 앵커 포인트로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크기는 다시 한번 조정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보면 크기가 이렇게 커졌죠. 그래서 이 크기 보면서 S 눌러서 조금 화면 크기에 맞게 배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이제는 널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쪽같이 합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여기 합성해 볼 텐데요. 공룡 석상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게 공룡이 여기 있는데 앵커 포인트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여기로 옮겨주시고 링크를 걷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앵커 포인트 비하인드 툴 선택해 주시고요. 공룡 이 가운데로 놓을게요. 되셨죠? 이 작업 해야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3D 체크 해볼게요. 체크하고 이제는 2번 널에다가 우리가 연결시켜야 되니까 Shift 키 반드시 누르고 페어런트를 2번 널에다가 옮겨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딱 들어오고요. 지금 보면 이 크기가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크기 줄여주셔야 됩니다. 보면서 S 눌러서 스케일 열어주시고요. 위치랑 이렇게 화면 크기만큼 맞춰주시면 거기에 딱 들어가요. 됐죠? 그리고 다시 재생을 해보면 이제는 작은 공룡까지 잘 합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만 해두면 우리 아까 여러 가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Alt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트래킹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하면 고릴라도 잘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Alt 누른 채 변경만 해주면 아주 쉽게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바꿔가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생성형 AI와 애프터 이펙트 트래커 기능으로요.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